안녕하세요. 문학초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위화의 허삼관 매열기입니다. 1960년 중국 저장성에서 태어난 작가 위화는 한때 이를 뽑는 발치사로 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83년에 첫 번째 기숙사라는 단편소설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작가의 길에 접어들었죠. 작가로서 그는 중국 3세대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로 평가받는데요. 중국의 근현대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작품들을 내놓았습니다. 이 중 두 번째 장편소설인 인생은 영화화되어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인기를 구가하는 작가이기도 하죠. 1996년에 발표된 허삼관 매열기는 작가의 대표적인 동시에 현대 중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소설입니다. 가족을 위해 피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허삼관이라는 한 인간의 삶을 중심으로 중국 현대사를 재조명하고 있죠. 특히 문화 대혁명이라는 중국 작가로서는 상당히 예민한 소재도 다루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매열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소재를 통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드는데요. 비슷한 문화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욱 깊이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 소설입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허삼관이란 이름의 남자입니다. 그는 허옥란이란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죠. 두 사람 사이에는 일락, 이락, 삼락이라는 이름의 세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인 허삼관은 성 안에 실 만드는 공장에 누에고치 대주는 일을 하는 노동자입니다. 20대 중반의 젊은 청년인 그는 어느 날 이웃인 방씨와 근룡을 만나게 되는데 두 사람은 피를 팔러 가는 길이었고 허삼관 역시 이를 듣고 동행하게 됩니다. 세 사람은 혈두라고 불리는 사람을 만나 피를 한 사발씩 뽑아 판 대가로 제법 큰 돈을 받고 인근 식당에서 고기와 술을 먹어 체력을 보충하죠. 얼마 후에 허삼관은 결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인근에 꽈배기 튀기는 서시라는 별명을 가진 허옥란에게 밥을 사주고 청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허옥란은 당시 하소영이란 남자와 연애를 하고 있어 이를 거절하려 했지만 허삼관은 허옥란의 아버지를 직접 찾아가 단판을 짓죠. 하소영이 순순히 물러나면서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허옥란은 세 아들을 낳아 각각 이름을 일락, 이락, 삼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커가면서 이락과 삼락은 누가 봐도 허삼관을 닮은 반면 첫째인 일락은 도리어 하소영을 닮아가면서 집안에 풍파가 일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일락이 허옥란이 결혼하기 전에 하소영과 관계를 가져 생긴 아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허삼관도 덜컥 의심이 듭니다. 그는 아내 허옥란을 채근하고 그녀는 자신이 결혼하기 전에 하소영과 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자백합니다. 화가 난 허삼관은 아내를 멀리하는 한편 맏아들 일락도 홀대하기 시작하지만 일락은 동생들보다 더 허삼관을 따르죠. 그러다 어느 날 막내 삼락이 마을에서 싸움을 벌이고 이것이 번져 일락이 상대 아이를 돌로 찍어 큰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큰 부상을 당한 아이의 아버지인 방씨는 아이를 입원시키고 허삼관에게 치료비를 내놓으라고 하고 허삼관은 일락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하죠. 그는 아내에게 하소영을 찾아가 치료비를 받아오라고 하지만 이미 결혼해 두 딸을 낳은 하소영이 이를 내놓을 리 없었습니다. 결국 허옥란의 세간살이가 모두 차압되는 상황에 놓이고 허삼관은 어쩔 수 없이 10년 만에 혈두를 찾아가 피를 팔아 병원비를 마련해 세간을 되찾아오죠. 얼마 후에 허삼관은 총각 시절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임분방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찾아가 그만 관계를 가지고 맙니다. 그는 임분방의 회복을 위해 또다시 피를 팔아 좋은 음식들을 사서 보내지만 임분방의 남편이 이를 되돌려 보내면서 모든 사실이 허옥란에게 알려지게 되죠. 시간이 흐르고 큰 가뭄이 들어 생활이 어려워지자 허삼관은 다시 피를 팔아 일락을 제외한 두 아들에게 비싼 국수를 사 먹입니다. 아버지를 철석까지 따르던 일락은 큰 배신감을 느끼고 하소영을 찾아갔다가 문전박대 당하자 그 길로 펑펑 울면서 가출을 해버리죠. 이 사실을 한 허삼관은 일락을 찾아가 데리고 오면서 국수를 사 먹입니다. 2년이 지나고 어느 날 하소영은 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지게 되는데 동네의 무당이 하소영의 친아들이 굴뚝에 올라가 아버지의 혼을 불러들여야 한다고 말하죠. 이 때문에 하소영의 아내는 일락을 찾아와 일을 시키지만 이 일을 계기로 허삼관은 마침내 일락을 친자식처럼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시간이 흘러 중국 전역은 문화 대혁명의 광풍이 몰아치고 이 때문에 허옥란이 과거의 기생이었다는 뜬소문이 돌아 고초를 치릅니다.
마오쩌둥은 젊은이들이 시골에서 배워야 한다는 지시를 내리고 이에 따라 삼락을 제외한 일락과 이락은 각각 부대에 편성되어 집을 떠나게 되죠. 어쩌다 한 번씩 휴가를 받아 집으로 돌아오는 두 아들은 날이 갈수록 초췌해져 갔고 허상관은 고생하는 두 아들을 위해 또 피를 팔아 돈을 대줍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일락이 큰 병을 얻게 되고 이를 알게 된 허상관과 허옥란은 일락을 상하이에 있는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하죠. 허옥란은 일락을 데리고 먼저 병원으로 가고 허상관은 이를 뒤따르며 가는 길에 큰 도시마다 들러서 피를 팔아 병원비를 모읍니다. 무리해서 피를 뽑아내면서 허상관의 기력도 약해지고 그는 과거 자신에게 피 파는 것을 알려준 근룡이 피를 무리하게 팔다가 사망한 것을 떠올리고 두려워하죠. 다행히 그는 죽지 않았고 일락도 건강이 회복된 후 시간이 많이 흘러 허상관은 60대 노인이 됩니다. 세 아들은 각기 독립해 제 몫을 해내고 있었고 허상관 허옥란 노 부부는 드디어 여유있게 살 수 있었는데 갑자기 허상관은 피를 팔아 좋은 음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젊은 혈두는 노인이 된 그의 피를 사려고 하지 않았고 허상관은 자신의 피도 필요가 없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처량하게 나오죠. 서러워서 울면서 돌아다니는 그에 대한 소식이 마을에 파다하게 퍼지면서 가족들이 몰려오고 허옥란은 남편을 달래며 이제는 피를 안 팔아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며 그를 데리고 식당으로 갑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를 파는 행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허상관 매열기로 주인공인 허상관이 피를 판 기록이란 뜻인데 가만히 살펴보면 단순히 피를 판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소설의 내용은 허상관이라는 한 인간의 일생을 다룬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작가 위화가 제목을 허상관의 일대기 등으로 하지 않고 허상관 매열기로 정한 특정한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과거 중국에서는 피를 뽑아 파는 일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또 다른 중국 문학의 거장 옌랭커도 이를 소재로 딩시마을의 꿈이란 작품을 남기기도 했죠. 옌랭커는 그 소설을 통해 당시 중국의 잘못된 매열 풍습을 직접적으로 비판했지만 위화의 이 소설은 조금 그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매열이라는 행위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주인공인 허상관의 매열 행위를 통해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온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소설 속에서 허상관은 수차례 피를 팔지만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판 적은 없으며 대개 아내나 자식을 위해서였을 뿐이었습니다. 피를 팔아야지. 식구들 맛있는 밥 한 끼 먹게 해줘야지. 일락으로 인해 입원한 방씨 아들의 병원비를 대거나 극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가족들에게 국수를 사주기 위해서, 일락이 병들었을 때 병원비를 대기 위해서 등이 피를 파는 이유였죠. 이렇게 보면 허상관의 매혈은 가족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는 듯한 그의 자기 희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의 막바지에서 60대가 된 허상관이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먹기 위해 피를 팔려고 하는 모습이 심금을 울리게 되는 겁니다. 자그마치 11년 만이었다. 게다가 오늘은 그야말로 생애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피를 파는 거였다. 비록 젊은 혈두가 노인의 피를 사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바람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허상관이 평생 자기보다는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대목입니다. 설령 그것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일로 폄하되고 있는 이 시대에 허상관의 매열기는 고전적인 감동을 전해줍니다. 다음으로 한 사람의 영웅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작품에서는 자연스럽게 시대상이 반영되고 있고 사회나 체제의 부조리함이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1966년부터 76년 사이에 있었던 문화 대혁명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허상관이 중요한 고비 때마다 자신의 피를 팔아가며 열심히 가정을 이끌면서 살아가던 어느 날 중국 대륙에는 문화 대혁명의 광풍이 휘몰아치죠. 문화 대혁명으로 인한 중국 사회의 후퇴는 이미 널리 알려진 바이지만 특히 이 소설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까지만 해도 평화롭게 공존하던 이웃을 무고히 엮어 적으로 만들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대자보 정치죠. 작품 속에서 허상관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벽에 대자보가 붙으면 당사자는 고초를 당할 수밖에 없는 세태를 이렇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많은 건 바로 죄명이야. 아무거나 하나 끌어와 대자보에 써서 척 붙이면 당신은 손 쓸 필요도 없이 다른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 작사를 낸다 이 말이야. 허옥란은 그녀가 과거에 기생생활을 했다는 사실 무근의 내용을 담은 대자보 때문에 엄청난 고초를 당해야만 했죠. 그런가 하면 국가주석 마오쩌둥이 중국 청년들을 시골에서 생활하도록 강제한 건 역시
이 소설에서는 비판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로 인해 가요들과 생계별한 채 시골로 가게 된 일락과 일학은 갖은 고생을 하고 특히 일락은 건강이 악화되어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하죠. 사실 문화대혁명은 마오쩌둥이라는 중국의 영웅이 지시한 것이고 아무도 이에 대해 반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영웅이 된다면 그의 모든 지시는 재론의 여지가 없게 되고 사회에 어떤 해악을 불러올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사람은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과 영예를 집중시킬 경우 사회가 안게 될 리스크는 너무나 커집니다. 이 작품에서 마오쩌둥으로부터 비롯된 문화 대혁명이 보여주는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마지막으로 인간은 자기 자신의 효용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노인이 된 허삼관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젊은 혈도를 찾아가 젊은 시절처럼 피를 팔아보려 하지만 거절당하고 무척이나 상심합니다. 그는 마치 부모와 떨어진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며 길거리를 헤맬 정도로 속상해했기에 이웃들이 크게 놀랄 정도였죠. 허삼관은 울면서 가슴을 열어 젖힌 채 길을 걸었다. 바람이 그의 얼굴로, 가슴으로 밀려들었다. 앞서 허삼관이 피를 파는 행위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한 가장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매열에 담긴 이런 상징성을 떠올리면 왜 노인이 된 허삼관이 더 이상 피를 팔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속상해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가 속상해했던 이유는 앞으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자신이 피를 팔아 해결할 수 없다는, 다시 말해 자신이 집안에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보, 내가 늙어서 앞으로는 피를 팔 수가 없다네. 내 피는 아무도 안 산다는 거야. 앞으로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 애써왔던 허삼관이 이제는 장성에 제각기 자리를 잡은 아들들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쓸모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스스로의 효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아무런 할 일 없이 무의도식 하는 것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며 어떤 형태로라도 자신의 필요를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인간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 의미 있는 존재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 작품의 허삼관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허삼관 매열기 줍줍이었습니다. 비슷한 문화권이기 때문에 더욱 공감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